공유 회선 점유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중화기를 배웠어요. 그죠? 다중화기.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배웠죠? FDM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TDM이라는 것도 배웠고, CDM이라는 것도 배웠고, 뭐 역다중화기도 배웠고, 여러 가지 배웠죠. 집중화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통신에서 보면 집중화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통신 선로를 단말기가 4대가 있다면 4대가 시간차를 나눠서 동시에 규칙적으로 공유하는 개념이라면 집중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걸려들면 하나만테만 보내주는 거죠.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야? 프린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프린터가 연결된 서버가 존재한다고 하면 여기에 연결된 여러 가지 단말기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동시에 보낸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출력이 되는 게 아니죠. 뭐 A와 B와 C가 있다면 A가 만약 먼저 도착했다 그러면 얘를 먼저 출력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런 회선, 자원이나 컴퓨터를 한 사람한테, 물론 공유하지만 한 사람한테 분배해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공유회선 점유 방식이다. 집중하기에 프린터 같은 경우, 또 교환기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여러분이 컴퓨터가 아니라 전화기를 썼을 때, 스마트폰을 썼을 때 여러분한테 걸 수 있는 사람들은 무진장 많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다 동시에 받아 전화하는 게 아니죠. 이 중에 한 사람만 딱 선택을 해서 해주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랑 통신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채널을 각각의 단말기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보통 맥 기술이라고 하죠. 매체, 메디아, 접근, 어세스 컨트롤이죠. 그래서 맥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거야? 4가지가 존재하는데 특히 경쟁 방식이 가장 잘 나오죠. 그러니까 예약 방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들어오면 미리 예약을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경쟁 방식은 어떻게 돼? 얘네들끼리 다 쌈박질을 하는 겁니다. 순서적 할당은 어떤 의미일까요? 번호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사이를. 아시겠죠? 선택 방식은 말 그대로 선택을 해서 처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예약 방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방식은 길고 연속적인 정보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통신회선에서 시간폭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다. 프린트를 예를 들어보죠. 여기 프린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도 프린터 컴퓨터와 똑같죠? 프린터를 담당한 서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A 단말기, B 단말기, C 단말기, D 단말기가 데이터를 보내요. 그럼 한 놈이 보내면 그냥 들어가서 출력을 하면 되지. 그런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약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A란 단말기, B라는 단말기, C, D 동시에 보냈을 때 얘는 1초, 얘는 뭐 3초 후에, 여기는 4초 후에, 여기는 뭐 0.5초다. 용량은 얘는 3메가, 여기 2메가, 1메가, 여기 6메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먼저 프린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약을 받는 거죠. 예약을 받아서 이 서버가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보내겠다. 얘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면 6메가 되더라도 보내겠다. 아니면 효율성을 위해서 가장 적은 용량을 먼저 처리하겠다. 얘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량이 적은 것부터 처리하겠다 그러면 C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너 보낼게 쭉 해서 보내게 되는, 너 이쪽 써 이렇게 해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예약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경쟁 방식입니다. 컨텐션이라고 그러죠. 경쟁 방식은 이제 충돌형이라고 그래요. 충돌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얘기하죠. 충돌형이다. 그래서 그 방법에는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는 기술이 이거죠. 이것이 가장 잘 나오는 파트고요. 이 R로 하는 이 CSM의 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하나의 컴퓨터가 있고 통신선이 하나야. 여기에 연결된 단말기가 4대가 있다고 합시다. 아까 예약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이 단말기 하나밖에 없는 채널을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내서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D를 예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알로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얘기냐면 하와이 대학입니다.
하와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하와이는 주변에 섬들이 무진장 많겠죠. 직접 해저 케이블을 깐다는 건 너무 비용이 비싸지. 왜? 섬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선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얘는 의미상 뭐가 돼요? 무선 패켓, 최초의 무선 패켓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됐던 기술이 바로 컨덴션 기술의 모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유선으로 그려놨지만 유선으로 이해하는 게 편하죠. 자, 이 하나밖에 없는 선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A가 사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B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수 있지만 이미 사용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보낼 수가 없어요. 얘가 다 작업이 끝나. 그랬을 때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점유를 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C가 다시 접근하려고 그래. 충돌이 발생이 된 거죠. 이렇게 충돌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이용을 했다. 신호에 대한 충돌. 앞에서 배웠던 예약은 충돌 낼 리가 없죠. 너 이제 들어와. 너 들어와 하니까 충돌 낼 일은 없지만, 이거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다른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비어 있으면 점유해서 쓸 수 있지만 충돌이 되면 보낼 수가 없죠. 이 충돌형을 이용하는 게 지금 이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알로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돌을 허용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통신선로인 채널을 접근하게끔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트래픽이, 즉 데이터를 보내는 A, B, C, D가 많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와이는 주변에 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두 사람 사는데 그렇게 자료 데이터를 보내고 많게 도시와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이 하와이야. 주변 섬들이 있어. 사람도 없을 수도 있고 한 명, 두 명 있단 말이야. 그럼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발생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했단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채널을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이 보통 18%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일반적인 어떤 대도시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처음에 등장이 된 게 바로 알로하 시스템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쪽이 송신요구가 먼저 한쪽이 송신권을 받는 방식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밖에 없는 18%밖에 갖지 못하니까 하나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이 부분을 채널을 두 개를 줘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4개의 단말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하나밖에 안 주는 거를 몇 개로 줘? 두 개로 해서 두 명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슬롯 알로하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CSMA라는 것이 이제 등장이 되면서 조금씩 기술이 현재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CSM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단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내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너 들어와 해서 허가를 해주면 그때부터 데이터를 보내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놈은 어떻게 돼? 충돌이 되니까 보낼 수가 없고. 맞죠? 그런데 이 CSMA는 뭐냐면, 이 알로하 슬롯 알로하의 어떤 개념이든 충돌이 되면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요. 일정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왕복 전파 지연 시간이라고 해요. 왕복 전파 지연 시간은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왕복 전파 지연 시간이라는 것은 이 단말기와 이 단말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거리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신호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 왕복 전파 지연 시간이라고 그래. 그럼 전파 지연 시간은 뭐냐면 하나의 노드에서 하나의 노드까지 걸리는 시간을 전파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게 나왔던 거야. 왕복은 아니고 전파 지연 시간. 그러니까 알로하나 슬롯 알로하는 1차국에서, 이게 서버죠. 1차국에서 허가를 해줘야지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충돌이 발생이 되면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하게 됨으로써 CSMA 기법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어떤 건가 보죠. 자, 나는 이제는 뭐야? 나는 포기야. 결정 안 해. 니네들이 싸워서 이겨서 들어와. 이런 얘기입니다. 어? 나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 권한이 없어. 니네들이 차지하면 돼. 그러면 얘는 아무 권한이 없어. 선택할 권한이 없어.
그러면 얘가 치고 들어와요. 그럼 내가 통신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내려고 그랬잖아. 그럼 충돌이 되잖아요. 충돌이 되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충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취할 건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1%라고 그러죠. 1% CSMA. 그 다음에 non% CSMA. 그 다음에 P% CSMA.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뭐 단독으로 등장이 되는 것은 없었지만, 그러면 이걸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해보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 여학생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학생이 있어요. 이 남학생은 여학생을 만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문이 하나가 딱 달려 있습니다. 문. 그 여학생은 이 남자 학생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면 얘 문을 탁 엽니다. 문을 혼자 열었어. 그럼 여학생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문을 열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러면 이 두 개 A라고 B하고 C하고 D라고 합시다. 그래서 문을 닫는 순간 얘가 탁 문을 열었어. 그럼 자기가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세 가지가 있었죠. 1%는 뭐냐면 얘는 언젠가 나 혼자 문을 열 날이 있겠죠.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1%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non%는 뭐냐면 야 그건 너무 무식한 방법이다. 너는 5초, 넌 3초, 1초, 5초 기다려. 6초라고 할까요? 너는 충돌이 되면 5초를 기다리고 넌 충돌이 되면 3초 기다리고 넌 충돌이 되면 1초 기다리라. 그러면 만약에 얘가 하고 얘하고 충돌이 됐어. 그럼 얘는 몇 초 기다리는 거야? 3초 기다리니까 얘 3초에 내가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얘 불공평하잖아. 나는 왜 5초야? 나는 1초고. 그래서 시간대를 계속 사이클로 돌려갑니다. 어떨 때 내가 1초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5초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해서 여학생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는 non%라 그래요. 너무 무식하다. 우리 효율적으로 확률적으로 가자. P%입니다. 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따져보는 거죠. 다시 그려보죠. 단말기가 이렇게 있고 컴퓨터가 집중하기가 있고 이렇게 단말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표를 하나 갖는 거예요. 1초 기다려, 2초 기다려, 3초, 4초, 5초야. 충돌이 됐을 때 확인하는 부분이죠. 여긴 40%야. 접근율이. 여긴 50%야. 여기는 80%야. 여긴 뭐 70%야. 여긴 6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 혼자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냥 접근되는 거예요. 근데 충돌이 발생이 됐어요. 누가 이미 사용 중이었어. 충돌이 발생된 거죠? 그럼 이걸 참조하는 거야. 가장 확률이 좋은 게 뭘까요? 3초를 지원하는 거네. 3초를 지원했다가 다시 접근합니다. 충돌이 되면 이 확률은 떨어지겠고 접근이 되면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통계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CSMA 기법에서 P%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제 CD라는 게 붙은 CSMA CD 기법은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자, 일단 CSMA부터 확인을 해보고 가봅시다. 책에 있는 내용. 자, CSMA에서는 1차국의 허가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1차국에서는 여학생이 있는 것처럼 여학생이 나는 먼저 들어온 친구들을 만나겠다. 원래는 알로하나 슬롯 알로하는 뭐 했으니까 1차국에서 허가를 했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충돌이 피해가지 않고 충돌을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아까는 충돌이 나면 왕복 전파 지연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접근하는데 이 방법은 뭐야? 충돌을 이제 거꾸로 이용해 먹자. 충돌되는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 시간을 정하자. 그래서 CSM의 채널이 휴지 시간이면 점유하지만 충돌이면 끝나기를 기다리며 점유하거나 일정 규칙에 접근하는 방법이 1%, non%, P%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다가 바로 뭐가 발전이 된 거냐면 CSMA CD라는 게 발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여기서 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탁. 남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남학생들이.
여학생도 앉아있어. 자, 여기서는 이 여학생과 말을 섞으려고 하는 거야.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말을 하려면 얘네들은 벌떡 일어나야 돼. 자리에서. 그죠? 그럼 벌쩍 혼자 일어났으면 여학생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통신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여학생이 1차고 이거 서버가 되는 거죠. 각 단말기들이 되고. 근데 이 학생이 딱 일어나서 동시에 일어났어. 충돌된 거죠. 그냥 앉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자, 다시 충돌되는데 이걸 얘가 볼 수 있어 없어? 보죠. 그럼 얘네들이 앉는 순간에 잽싸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CSMA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서버가 있어요.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충돌이 되든 어쨌든 이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서 충돌 정보를 모든 단말기에 다 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A가 B하고 C하고 D가 있다면 지금 얘가 만약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미 어떤 놈이 점유하고 있고 이놈이 계속 충돌 형태가 나타나는 걸 얘한테 계속 쏴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볼 때는 어떻게 돼? 굉장히 바쁘구나. 지금 보내봐야 충돌이야. 기다렸다가 조용하네? 그때 치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 4개의 단말기를 하나의 통신선을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선을 가지고 4놈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자, 다중화기는 뭐라 그랬어요? 4개 채널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4명이면. 집중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쓰는 거잖아. 한 개. 그런데 이 4개의 단말기가 하나의 채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념이야?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시면 특징이나 원리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동일 통신 채널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때 정보를 전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단말기에 모든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충돌 발생 시 재전송기를 보였다. 자, 휴지 시간이면 비어있으면 점유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채널이 사용 중이면 충돌 중이면 끝날까지 기다리면 점유하는데 충돌 발생이 되면 전 모든 단말기에다가 그 정보를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단말기는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자유경쟁이라는 거, 충돌, 서로 막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권을, 그 채널 하나밖에 없는 사용권을, 여학생을 만나는 권한을 하는 방법으로 충돌 간에 허용하는 네트워크다. 충돌형이라는 얘기죠. 모든 단말적인 서로 대등한 입장이죠. 어떤 한테 편의를 봐줄 수 없다. 먼저 한쪽이 먼저 송신하는 방식이다. 충돌형이다. 먼저 들어가면.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죠. 랜 매체적. 송신 전송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회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당연한 거죠. 주로 버스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충돌이 발생한 다른 단말기에 데이터 전송 불가능한 거 맞죠? 그러나 통신량이 많으면 이용률이 급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프린트 같은 거잖아요. 프린트를 갖다 4개 단말기가 매번 보내는 거라고 하면 이건 이걸로 하면 안 돼. 다중화기로 가야지. 맞습니까? 다중화기로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프린트에서 막 여러 장이 출력이 될 테니까. 채널을 여러 개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간간히 만약에 사용하는 거라면 내가 간간히 사용하는 거라면 여기 연결하는 게 간간히 사용하는 거라면 여기다 4개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채널을 낭비되잖아. 그죠? 한 개를 두고 접근하게 시켜주면 이용률이 상당히 좋아지잖아. 그죠? 그런데 워낙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면 트래픽이 많아지면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통신량이 적을 때 유리하죠. 그러니까 간간히 발생하는 거 어쩌다가 발생할 땐 하나의 채널, 자, 하나밖에 없는 채널에서 4개 단말기가 붙어 있어요. 간간히 있을 때 좋지. 굉장히 트래픽이 늘어나면 얘는 이거 하나 갖고 담당 못 한다고. 지연 시간 예측할 수가 없죠. 정보가 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의 단말기 고장 나도록 다른 단말기 통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오히려 잘 됐지 뭐야. 딴 애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채널로 송출된 패킷은 모든 제어기, 집중하기, 선로 점유 기술에 수신 가능하며 채여기는 충돌 검출만 가능하다. 10% 이하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점이고 따라서 대기 시간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용률이 10% 이하하는 건 굉장히 트래픽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더넷 모델과 계산된 이더넷 모델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자, 이더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텔이랑 들어봤죠? 제록스, DC사라는 3사에서 야, 네트워크를 컴퓨터를 여러 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접근 기술을 쓸 때 어떤 게 가장 좋겠느냐 하고 선택한 거가 바로 이 CSM이에요. 그래서 이더넷 모델에서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짝입니다. 짝. 어? 그래서 이 기술이 계속 이더넷 몰줄이 발전이 되더라도 계속 발전이 돼도 이 기술만큼은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계속 사용하는 기술이다. 1차구에서 회선 점유에 관련된 제어 프로그램이 필요 없으므로 경제적인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죠. 1차구에서 허가를 해주고 야 너 들어와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만큼 1차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802.3 기준이죠. 그러니까 IEEE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전기전자기술자 협회예요. 1980년 2월에 야 우리가 통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술을 표준화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니? 해서 1980년 2월에 모여서 그 처음 정기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냐면 거기에 대한 표준안이 802.1이에요. 뭔 말입니까? 즉흥적으로 정한 거죠 그때. 뭘로 하지? IEEE라고 하는 것은 전기전자기술자협회니까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계나 여러가지 가전제품에 다 표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에 관련된 기술을 정의할 때 뭘로 하지? 이걸로 하고 하는 것은 다른 거 구분이 안 되니까 80년 2월 달에 만났으니까 802로 붙이자. 1차 회의 때 교정하는 거. 2차 회의 때, 3차 회의 때 바로 표준화된 기술이다. 뭐가? 이 CSMACD가. 이해되십니까? 예. 자, 네 번째 순서적 할당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있으면 단말기에다가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A다, B다, C다, D다 그러면 1차구에서 나와서 야, 너 이거 쓸 일 있어? 물어보는 거죠. 쓸 수 있어. 쓸 일 있으면 써. 쓸 일 있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준다 해서 라운드 로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형과 분산형이 있습니다. 중앙형은 구분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1차국이 있고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국이 있고 단말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다시 그려야 되겠군요. 이렇게 했으면 집중하기가 있고 단말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앙형을 설명할 거고 여기는 분산형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 B, C, D 단말기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1차구에서 폴 메시지가 나와요. 폴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너 이거 쓸 거냐? 예, 써요. 그러면 아니 안 써요. 그러면 그 다음은 너 쓸 거야? 그러면 예, 써. 몇 분 쓸 거야? 1분 쓸 거야? 1분 써. 1분 좀 더 쓰면 안 될 거야? 안 돼. 1분 예약했잖아. 일로 넘어와. C 써.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걸 1차국에서 한다 해서 이거를 중앙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폴링이라고 그래요. 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분산형은 뭐냐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허가권을 하나 줘요. 야, 이거 허가권이야. 이거 있는 놈만 들어올 수 있어. 이 허가권이라는 걸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토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다가 다 써. 그다음 이제 넘겨줘. 다 썼어? 넘겨줘. 나 안 써? 그냥 넘겨줘. 이렇게 빙글빙글 하면서 허가권을 분배하는 것이 바로 분산형이죠. 그래서 이걸 폴링형.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될까? 이 1차국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경제적이지 못하죠. 근데 얘는 1차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얘네들이 접근하는 데에서 따라 능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긴 프로그램 필요 없으니까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죠. 자, 중요한 건 독점이나 지연입니다. 독점과 지연 문제가 생기는 쪽은 어딜까요? 이쪽이죠. 왜? 여기는 내가 만약 1분을 써야 돼. 근데 폴메시가 나오잖아. 저 1분 좀 더 쓰면 안 될까요? 안 돼. 아까 예약했으니까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자기가 갖고 있잖아. 1분 써야 되는데 2분 쓸 수도 있고 3분 쓸 수도 있거든. 자기가 권한이 있으니까.
넘겨주지 않으면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이 돼요? 독점이나 지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렇죠. 여기서는 1차국이 많이 망가지면 통신 불능 상태가 되지만 얘는 1차국이 만져도 자기네끼리는 통신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읽어보죠. 1차국과 2차국의 전송 유무를, 요거 중요하죠? 전송 유무를, 이게 바로 폴링입니다. 순서대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공유회선을 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단말기는 공유회선을 사용해야 한다. 중앙형 방식을 폴링,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던 것을 토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앙형을 좀 더 보죠. 폴링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죠. 1차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의 사용 유무를 물어보는 것은 뭐다? 폴링이다. 다른 말로는 롤 폴링, 퍼스 폴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폴링이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국에서 폴 메시지를 받아야만 가능하죠. 너 이거 쓸기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점유와 재장치가 어디야? 중앙 컴퓨터에 필요하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고, 대역폭이 확보할 때 우선권이나 대역폭을 확대할 때 좋고, 전송 지원이 별로 없죠. 왜? 중앙에서 통제를 하니까. 통신 중에 단말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단말기가 수동적으로 동작하고, 왜? 1차국에서 직접 지정을 해주니까 독점이 불가능하죠. 왜? 중앙에서 다 지시를 하니까. 그러나 중앙 컴퓨터가 망가지면 중단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된다. 분산형은 어때요? 토큰 방식이라고 하고, 허브, 콜링, 허브고 어헤드라는 말도 씁니다. 단말기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 중앙에는 없습니다. 대역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불리하다. 자기네끼리 나눠 쓰니까 전송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중요합니다. 왜?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경제성이 좋습니다. 왜? 중앙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중앙 컴퓨터 고장나도 통신이 가능하다. 능동적으로 자기네끼리 접근한다. 독점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비교 문제는 크게 나오진 않았죠.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다 하는 거죠. 앞으로도. 예. 자, 그래서 순서적 할당에서 좀 더 발전이 돼서 토큰 방식, 우리가 폴링이라고 하는 중앙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토큰 방식이 있었죠. 분산 방식. 여기서 다시 뭘로 나눠집니까? 토큰 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구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고,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버스 아닙니까? 버스 구조. 여기다가 토큰을 쓰는 거예요. 토큰 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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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렸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토큰을 점유하는 단말기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선로를 공유 선로라는 걸 얘만 쓰는 거죠. 이게 A고 B면 이게 뭐야? 점유한 권한을 토큰이라고 그랬죠. 토큰을 어떻게 버스 구조로 정의한 것을 토큰 버스라고 한다. 볼까요? 하나 단말기는 토큰을 이동해야 될 단말기 정보를 갖고 있고, 전송률 많이 많을 때도 안정적이죠. 버스 구조일 때는 액세스 시간이 일정하다. 근데 하나의 단말이 고장되면 통신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들락다 날랐다 하기 때문에. 볼까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진행할 때 이 정보를 가서 그 다음에 갈 곳을 얘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망가지면 그 다음 갈 곳을 모르잖아요. 충돌형이 아니므로 충돌 신호를 감지할 필요가 없고 802.4의 표준 기각이다. 무슨 말이에요? 802.3은 CSMA CD를 표준화시킨 거고 802 4차 회의 때 바로 토큰 버스를 표준화시킨 거다. 자, 토큰 링은 어떤 거냐면 토큰 링은 버스 구조가 아니라 링 구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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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구조로 연결한 게 토큰 링이죠. 여기 토큰이 돌아다녀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프리 토큰이라고 그래. 자유 토큰이 A 단말기가 B 단말기가 C 단말기가 D 단말기가 있으면 이 토큰이 빈경으로 돕니다. 이거 뭐 회전초밥으로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내가 이 P가 이 A하고 통신하고 싶어요. 그럼 회전초밥이 하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유 토큰이죠. 그러면 내가 쟤한테 메시지를 보려면 이 회전초밥을 잡아. 그때는 뭐가 돼요? BG 토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잡아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지. 아, 내가 데이터를 하나 보낼 건데 이건 A에다 보내줘. 그럼 쭉 가다가 이거 내 거네 하고 받아 챙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솔로는 얘네들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토큰링이죠. 이건 802.5차 회의 때 표준화가 됐던 겁니다. IEEE 802.5차 회의 때. 그렇죠? 공유한 하나의 단말기 고장 중단은 토큰 버스의 단점을 보완한 거죠. 이건 중단되지 않고. 왜? 여기가 하나 망가지면 일로 안 가면 이렇게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버스 같은 거는 반드시 들렸다 가야 돼. 이렇게 단말기가. 버스 같은 건 어떻게 된다고요? 토큰 버스는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항상 들려가야만 그 다음에 갈 때를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표지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단말기로. 근데 링형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없다고. 토큰이 놀고 다니면 그거 잡아서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중단되면 중단되지 않는 걸 불상서. 얘가 중단돼도 토큰은 돌고 있잖아요. 중단돼서 이쪽 선을 아예 못 쓴다고 그러면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공평한 기회가 되고 하나의 고장이 되더라도 우회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토큰을 여러 개 사용한 것을 뭐라 그런다? 슬롯 링이라고 그래요. 슬롯 링. 자, 이건 뒤에 좀 나오니까 설명 그때 하고요. 802.5의 표준 규약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토큰 패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아까 토큰 버스가 있었죠. 그죠? 토큰 버스. 버스 구조에 토큰 구조를 이용한 거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토큰이 항상 들렸다가 들려왔다가 들 일이 있어. 그래서 쓸 일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토큰 버스고, 토큰 링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토큰을 여기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잡아채는 거죠. 얘가 중단되면 얘는 안 되잖아. 얘는 중단돼도 얘끼리는 쓸 수 있단 말이죠.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토큰 패싱이에요. 그러면 물리적인 구조는 뭐라고? 이 버스 구조를 쓰고요. 논리적, 직접 사용하는 방법은 무슨 방식? 링 구조를 쓴단 말이에요. 링 형태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놓은 걸 패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버스 구조로 하고 네트워크 형태는 토큰 운영은 링 형태로 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반드시 토큰을 취득해야 되며 링처럼 전송이 마친 후에는 토큰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건 비지 토큰을 만드는 거고 마친다는 건 프리 토큰을 해제시켜줘야 한다. 물리적 설부는 토큰 버스로, 논리적으로는 토큰 링을 사용한다. 맞죠? 물리적으로는 토큰 버스, 논리적으로는 토큰 링. 모든 단말기 공평하다. 링처럼. 하나의 단말기 고장 나더라도 우회해요. 링 형태로 운영하니까 구조는 버스 구조지만,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될까요? 버스 구조라고 이렇게. 버스 구조라고 이렇게.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링 형태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거리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슬롯 링은 뭐냐? 그러면 슬롯 링이라고 하는 것은 토큰을 여러 개 두는 거죠. 링 구조에서 토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회전 초밥에서 회전 초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전 초밥에 빙 돌고 있다가 하나가 이 두 놈 위에서 사용된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또 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갈 데가 없잖아. 이쪽을 쓰지 못하니까 여기서만 왔다 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얘가 사용을 했다. 이게 얘네가. 그러면 또 하나의 토큰이 이제 뭐야? 이렇게 해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슬롯 링이다. 문제를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선택 방식은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중앙 컴퓨터가 단말기로부터 데이터 전송 유무를, 그러니까 단말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 이게 매우 중요해요. 수신 측의 단말기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뭐라고 하냐? 셀렉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중앙 컴퓨터인데 각 단말기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데이터를 보낼 일이 있어. A하고 B하고 C 뒤에다가. 근데 얘네들이 컴퓨터가 꺼졌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 응답 오는 놈들만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우리는 select hold라고 합니다. 선택 방식의 하나죠.
이것까지는 구분할 필요 없고 이것만 잘 봐두셔도 돼요. 셀렉트 홀드는 이거죠. 응답이 오면 그놈들한테 데이터를 보내겠다.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데이터를 다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산악회 회장이에요. 예? 근데 각 회원들이 한 100명 있다고 합시다. 근데 뭔가 그 우편 발송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카톡 같은 데다가 한꺼번에 쏴요. 지금 내가 뭘 보내려고 하는데 응답해라. 그럼 응답이 오는 친구들만 보내는 게 바로 셀렉트 홀드고, 아, 뭐 그럴 필요가 있냐. 다 보내 한꺼번에. 응답 온 놈들은 받는 거겠지. 패스트 셀렉트입니다. 어쨌든 단말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셀렉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적 할당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순서적 할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죠. 이게 잘못됐군요. 6번입니다. 순서 번호가 잘못됐어요. 이게 6번이에요. 이게 아니고 6번. IEEE 802 스탠다드 패밀리죠.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놓고 우리가 배운 게 이거죠. 토큰링, 토크버스, 요게 뭐냐? 메트로폴리탄 네트워크, 블러드랜, 방송용 네트워크, 광 네트워크 랜. 이건 다 뭐다? 이거 8차 회의 때 표준한 거다. 무선, 랜은 어때? 11차 회의 때. 블루투스는 얼마? 15차 회의 때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설명했을 때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